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왕도 19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12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라는 의미의 황부인데요. 황부의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노란색이라는 의미의 황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황자가 되겠는데요. 노란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이라는 의미의 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이라는 의미의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색 하면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고, 주황색 하면 오렌지색, 황혼이라고 하면 해가 진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확대해서 인생 마무리기를 얘기합니다. 통상 한 7, 80이 넘은 나이대를 얘기하는 거죠. 황산이라고 하면 원자기호 S의 산 에이시드 상태를 얘기하고요. 금이나 백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모두 녹일 수 있는 아주 강산입니다. 황사라고 하면 중국에서 발생한 모래먼지인데, 모래뿐만이 아니고 각종 오물이 아주 미세한 먼지 형태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날씨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정련했을 때 노란색이 나오기 때문에 황금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교훈이 나온 건데,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한테 행하라 라는 규칙을 얘기합니다. 황금비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객체를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예쁘게 나오느냐, 아름답게 나오느냐를 연구하면서 나온 비율인데, 이것은 이제 사진이나 영화에서의 포지셔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황금비는 1.618 대 1.0으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외면으로의 비일 수도 있고 내면으로의 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로가 1.618일 때 세로가 1.0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전체 길이가 1.618일 때 요 가운데까지의 거리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최전성기를 얘기합니다. 난황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 안쪽에 맨 안쪽에 있는 노란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구자가 되겠는데요. 구하다 라는 의미의 구자가 되겠습니다. 구하다 라는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찾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 필요한 것을 찾다 라는 의미의 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할 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찾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찾아서 얻다 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죠.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얻거나 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얘기하고,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에 대해서 내가 배상이나 보상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반대급부를 요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랬을 경우 보험사나 이 A라는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서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보상이나 배상을 하고,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나 회사에서 이 A라는 사람한테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이나 보상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추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다 라는 뜻과 착수해서 진척하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간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다 라는 뜻인데, 이 간구하다는 상대방이 통상 신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탐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할 때 탐구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책만을 보고 또는 이론적인 것만을 연구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 탐구라는 의미는 잘 안 쓰죠.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몰려들려고 하는 힘,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고요. 그 물리적인 힘에 대비해서 뜻을 확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나 이런 데에서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것을 구심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찾아볼 한자는 로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단어 맨 앞에 나올 때는 노라고 발음이 되죠. 해서 로자는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다 라는 의미로 수고로울 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하다, 수고하다 라는 의미의 로자가 되겠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으로 구성된 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무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로라고 하는 것은 노무와 같은 말인데 일을 열심히 하다라는 성의껏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말도 역시 같은 말이지만 얘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몸을 써서 일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쳤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독여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는, 즉 이제 공로, 지금 현재 설명드린 것은 공로라는 말이죠.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치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수고할 때 고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고나 수고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막 씁니다. 그냥 어른한테도 쓰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는데, 원래 노고나 수고라는 말은 그 윗사람한테는 안 쓴다라는 거. 노조는 이 근로자, 노무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한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무나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자본소득을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잘못된 명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한국 사회에서 실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그 일확천금을 얻는 기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소득을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소득이 아닌 것에 대한 소득이라는 의미는 지금 대폭 축소되어 있고, 일확천금을 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은 것을 주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조성 원리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